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193.82달러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차트상의 흐름은 최근 이 비전 효과라고 봐야겠죠. 비전 프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봉은 뭐 5거래일째 나고 있고, 주가 상승은 3거래일째 거의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물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49% 소폭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죠. 뭐 최근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간, 그러면서 좀 쉬어가지는 모습이고, 아마존 약바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계속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죠. 반면에 오늘 AMD 주가는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AMD 이번 주 들어와서 상당히 이번 달 들어와서 11월 이후에 좋은 11월 이후에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장에서는 3%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테슬라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 테슬라는 오늘 상승했다가 다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국내 증시 2차전지의 약세를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AI 반도체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반면에 2차전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테슬라의 주가는 역으로 거꾸로 좀 진행하다 있다 보니 국내 증시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다우나스닥 S&P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AI 열풍이 기업의 이익을 개선시킬 것이라, 개선을 촉진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도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의 미국 시장이 이제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티 애널리스트 크로넛은 시장이 보이는 만큼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혹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글로벌 테크 기술주를 이끌어갈 AI가 이제 핵심 동력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제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섹터를 더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와 AI 엣지 컴퓨팅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한 섹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AI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메모리와 AI 엣지 컴퓨팅, 이게 뭐 상당히 좀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S&P 500 매부를 한번 보시죠. 뭐 오늘장에서도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차지했죠. 마이크로소프트라 어도비 좀 쉬고 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 업체들, 팔로알트 네트워크스, 포티넷, 뭐 이런 애들 주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도 뭐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이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인텔 등등, 물론 상승폭은 약간 좀 둔화됐습니다. AMD는 뭐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늘 대부분 AMAT는 0.6%, 램 리서치 1%대, KLA 1.7. 뭐 우리 시장도 어제 보면은
어제는 또 순환매가 CXL 관련주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오셈, 호킨스전자 등등.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어제는 온디바이스 AI 외에도 온 센서 AI, 어부 반도체 등등. 그렇게 이제 새로운 또 네임이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아주 좀 다르죠. 우리 시장은 어제 전강 후약, 지수 자체가 전강 후약으로 끝났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패턴을 좀 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AI 열풍이 마진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섹터, 그리고 메모리와 AI 엣지 컴퓨팅에서 계속 시장이 좀 선호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조정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지금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피의 야간 선물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 환율 비슷하죠? NDF와 미국 국제금리 4.09%, 국제유가 2%로 올랐습니다. VIX 뭐 크게 변동 없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안 올려놨습니다만은 S&P 500 맵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VIX가 오늘도 하락하고 있지만 VIX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장은 음봉 석벼랑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네요.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에서는 S&P 500 지수는 4,850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양봉형 뭐 샛별 표시군요. 캔들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자, VIX는 13.25 하락을 했습니다만 크게는 안 빠졌던 얘기죠. 자, 반도체 ETF는 0.3%,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ETF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TF 보게 되면 뭐 지수 관련 ETF 오르긴 했는데 오늘 대부분 강보합 수준이잖아요. 자, 반도체 3배짜리도 약하고 테크 ETF. 그럼 뭐 추세는 지수와 이 기술주 ETF, 그다음에 반도체 ETF가 상당히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다는 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오늘은 뭐 스몰캡 관련 ETF가 상승세가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 스몰캡 레버리지 ETF가 6% 상승을 좀 보였네요. 자, 다시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외신 기사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마켓워치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술주가 1월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 2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제프리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도표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2월에 좀 주도주 교체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월 달에 이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섹터는 역시 인포메이션 테크, 기술주란 얘기죠. 기술주가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24년까지 월별 트렌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보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와 함께. 1월은 대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술주가 상당히 강했죠. 자, 2월은 어떻습니까? 2월은 뭐 기술주의 상승폭이 좀 더디죠. 그래도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기술주가 상당히 양호한 패턴입니다. 물론 이제 3월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좋아지네요. 좋아지죠. 이때는 보게 되면 뭐 에너지랄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리츠 뭐 이런 부분이 좀 활기를 띱니다.
그러니까 3, 4월부터는 뭐 에너지나 이런 다른 부분이 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2월 들어부터는 이 기술주 섹터가 약간 탄력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뭐 꾸준함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업종이 6월 달은 안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9월 달 안 좋죠. 그죠? 네, 8월 달. 예, 항상 미국 주식격언의 바인 노벰버지 않습니까? 그죠? 네, 11월 달이 상당히 좋죠. 10월, 11월 좋고요. 그다음에 셀인 메이 6월부터는 좀 흐지부지한 패턴이네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하락 요인은 모건 스탠리의 아담스 조라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췄습니다. 지금 네, EV 마켓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됐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모멘텀도 정체돼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2024년 전망이 이 볼륨이나 이익 개선을 좀 주의를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계속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이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미국의 이 반도체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기록적인 한 4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당 부분 그 제조장비는 네덜란드부터 수입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근데 국내 증시 어제 보면 차트가 이래요. 답답한 차트입니다. 네. 답답하지 않습니까? 요 모습 보면 요거 보다가 요거 지금 뭐 나스닥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자면 나스닥은 지금 계속 신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증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이런 거죠. 엔비디아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1월 달에만 20% 올랐어요. 반대로 테슬라는 1월에 한 15%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상당히 다들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많이 하더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M은 빼라. 이 Z세대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Z세대면 대략 한 30대라고 볼 수 있겠죠. 40대 중반, 40대 중반 넘으면 또 시장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TSMC 오실적, 엔비디아 원래부터 강했고 이 훈풍이 반도체 관련 테마주, 반도체 관련 섹터라고 해야죠. 강세를 계속 이끌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이른바 CXL. 자, CXL이 이제 이거죠. 네, CXL. 어제 CXL 관련주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해서.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되고 어제 이제 코리아 서킷, 오킨스전자, 엑시콘, YIK 뭐 등등등.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주도를 좀 했다 이겁니다. 온디바이어스 AR도 함께 움직였죠. 이런 종목군들. 근데 어제 이제 상당히 그 시세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미국의 반도체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 쏠림이 큰 종목군들은 언제든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온 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온 센서 AI 관련주가 부각됐고 온 센서 AI 관련주에 뭐가 있었냐? 어부 반도체, 뭐 픽셀 플러스, ALT 뭐 이런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오픈 AI의 샘 알트먼 방한 소식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제가
그 외신 기사도 분석을 했지만 AI 반도체 자체 개발 이슈. 그 기사 나오고 한국 방문한다는 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어떤 AI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또 포함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주면서 막 급등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샘 알트먼의 GPT 스토어로 촉발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더 이끌어 버리는 겁니다. 시총 상위에 뭐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제우스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 에이진랜드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좀 이끌어가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는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하루 거래 정지였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국어 컴퓨터 BI 매트릭스 외에도 어제는 또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군들이 막 등장하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정책 일정 맞물리면서 또 영향을 받고 그렇다는 거죠.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판매 완판 소식에 따라서 VR 엑셀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2월 2일 날 이제 판매되면서 뭐 반응이 또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또 비전 프로 관련주들 흐름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빨간 걸로 써놨습니다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일부 섹터로만 과도한 쏠림 현상은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죠.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고 시장 흔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천제약세 테슬라의 주가가 보여주는 거고요. 어제 또 일부 증권사에서 이천제약 관련주에 대한 적자 전망 리포트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발목을 좀 잡은 거죠. 잠깐 보게 되면요. 2차전지. 이차전지 한번 쳐볼까요? 쭉 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00년 4분기 실적 전망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좀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은 모습입니다. 4분기 부정적인 실적 전망에 뭐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을 뭐 이렇게 쭉 이런 기사 나왔죠. 이 개인 투자자들께서 상당 부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이천지 이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좀 1분기, 2분기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서 이 무거운 어깨를 좀 가볍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들 내십시오. 자, 어제 수급 이렇게 됐고요. 자, 특징주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2,930억.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였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로 좀 집중이 됐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수급상 쭉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뭐 특징주들, 뭐 픽셀 플러스, 온센서 AI 이런 것도 잘 좀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센서 AI 관련주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분류를 미리 해놔야 돼요. 야, 어제 올랐는데 이제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자, 어제장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분들. 외국인은 삼성전자 1372억, SK하이닉스 750억, 이스페타시스 406억.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샀습니다. 기관은 이스페타시스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잡히는군요. 연기금은 어제 삼성전자, 셀트리온 순매수 보였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 종목 볼까요? 에코프로. 어제 또 테마로 초전도체 관련 테마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잡히는 게
다 그 외국인 순매수인지 아니면 CFD 계좌에 의한 순매수인지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외국인 순매수로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이 됐네요. 기관은 한국컴퓨터, 에코프로 HLB,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 매수세가 좀 몰렸고요. 상호펀드는 어제 4x4, 알서포트, 뭐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에서 볼까요?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죠. 뭐 하락은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머티 한 2%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네, 뭐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은 개별 종목이었고, YIK 뭐 시간에서 이런 종목도 강세를 좀 보인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개별 종목군들, 개별 섹터가 강한 흐름을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샘 알트먼 오픈 AI CEO의 방한 예정, 그다음에 오늘 일정은 뭐 닝익스란 종목이 오늘과 내일 걸쳐서 국무청약 이슈가 있고, 넷플릭스 뭐 장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하니까 뭐 이런 거 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월 23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1월 24일 새벽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 뭐 이미 나와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과도한 쏠림이 좀 나오는 것은 또 추격 매매를 좀 하면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